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아마추어들의 가짜 뉴스에 덩달아 춤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를 덮고 있는 김정은 사망설과 가짜 뉴스 그리고 휴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하루를 멀다 하고 김정은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매체들이 늘어나고 유튜브 안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의 사망설을 퍼뜨리고 있는 유튜버들이 대부분 극우 유튜버들인 것이죠. 이 김정은 사망설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얼마 전 트럼프가 인터뷰 도중에 김정은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과의 통화에서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짜라고 판명이 났죠. 우리 시간으로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시각을 재확인한 뒤 최근 그에게서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인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리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보도국 대외 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면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김정은 소식을 모른다는 것과 트럼프 의도는 그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의 반응을 받아볼 수 있었고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나 정상통화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떠본 것이죠.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또한 김정은 소식을 모르고 있고 중국 또한 정확히 알 수 없어 확실한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중국 의사들이 북한에 파견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극우 유튜버들이 이 뉴스가 근거가 있는 듯 마구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뉴스나 여러 김정은 소식을 전하는 매체의 소스를 보면 대부분이 캐나다에 사는 중국인, 일본의 주간지이고 대부분이 중국에 사는, 중국에 있는 확인되지 않는 신분들의 발언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유명 인사 중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의 사망 소식을 10년 주기로 듣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김경희 자살설, 심지어 CNN에서도 2014년도에 김경희 사망설을 보도했습니다. 요즘 대세인 극우 유튜버들도 신의 한수, 가로세로 연구소, 구독자만 합쳐서 180만 명이 넘는 극우 유튜버들이 김정은 사망설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김정은 사망설은 신빙성이 있을까요? 먼저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김정은 상태 위중, 직접 정보로 확인 중, 김정은 강원도에서 정상 활동 중, 이틀 사이에 두 가지의 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을까요? 만약 김정은이 사망했다면 위중설이 맞다고 거봐 우리가 맞잖아 했을 것이고 만약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면 거봐 강원도에서 정상 활동 중이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얘네들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얘들이 정말 잘 맞추는 무당 같을까요? 얼마 전 총선에서 강용석이가 고민정, 이수진, 진선미가 모두 탈락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모두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거 조작으로 프레임을 잡고 나가죠. 과연 이것은 맞출 수 있을까요? 지난 대선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 똑같은 주장을 해서 재검표를 했고 결론은 바뀌지 않고 한나라당은 6억을 날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사망설을 주장하는 재준이를 살펴볼까요? 재준이의 김정은 사망설 소스는 장성민 전 국회의원입니다. 장성민이 어느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확신이 있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뉴데일리,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신문이죠. 이 신문의 김정은 사망 소스는 밝혀지지 않는 익명의 캐나다에 사는 중국인의 트위터입니다. 결국 이 소식도 한 개인의 트위터 글이었습니다. 재준이의 정보 수준은 딱 이 정도이며 지식 수준도 딱 이 정도입니다. 보실까요? 주제, 옹, 뭐 이렇게 부르는데 나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옹이냐 이거지. 옹이 뭔 뜻이죠?
노인농. 늙었다는 뜻이죠. 자, 늙은 영웅인데. 노인농. 옹이 뭐죠? 라고 물어보는 대한민국의 30살 청년 자칭 시사 전문가입니다. 더 심한 건 자칭 시사 전문가가 휴민트가 뭐죠? 라고 물어봅니다. 휴민트가 뭔지도 모르는 시사 전문가에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38만 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휴민트 이야기를 한 것은 북한의 정보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전해져야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래도 북한의 인적 네트워크 휴민트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이 북한에 있는 휴민트를 다 끊어놨다고 합니다. 국제 정보를 얻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국정원을 국내 민간인 사찰과 댓글 조작이라 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뉴스나 만드는 일본의 주간지에서 정보를 얻는 것 아닙니까? 어제 나온 김정은 소식 로이터 정보도 결국은 일본의 주간지였습니다. 일본의 가짜뉴스를 잠깐 볼까요? 한국에서 친일사냥법을 만들어서 일본을 조금이라도 칭찬하면 650억의 벌금을 물린다는 가짜뉴스를 만듭니다.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휴지가 동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가짜뉴스 때문에 일본의 휴지 사재기로 휴지가 동이 났습니다. 한일 불매운동 당시에 한국인들이 온라인에서 일본 맥주를 몰래 산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일본의 주간지와 신문을 보면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심스러울까요? 결국 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결국 우파 코인인 것이죠. 두 번째, 너는 공격해도 돼. 반대편을 공격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도 상관이 없다는 자기 합리화로 가짜뉴스라도 괜찮아 라는 심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사이에 10%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존재한답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 만들었어 하면 이유 없이 그냥 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100개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놓고 한 개가 맞으면 거봐 우리가 맞았지라고 하는 싸구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시점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하루 일찍 안다 한들 하루 늦게 안다 한들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아마추어들의 가짜뉴스에 덩달아 춤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꼭 이겨냅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